네, 이 앞서 보신 내용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선주 기자. 네. 지금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도안 2-3지구에 이게 학교용지가 언제 확보될지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 아파트 착공 승인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걸 마냥 미룰 수 없으니까 주택 공급 일정을 고려해서 건설사하고 그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이렇게 확보하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네. 이제 대전시는 참고사항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공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안은 한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첫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추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이 학교용지를 67%,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되죠. 이 3분의 2 정도를 건설사가 협의해서 매수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이 강제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건설사 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72%까지 협의 매수를 했으니까 이 법 적용이 된다. 아까 얘기한 67% 이상이 됐으니까 이 법 적용이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자체가 좀 나서서 수용해달라라는 겁니다. 그 대안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이른바 줄여서 학촉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학촉법에 의한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이 복영초등학교가 바로 이 학촉법에 의해서 건립이 추진 중인 그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건설사는 복영초처럼 좀 해달라라는 거고 대전교육청은 저 복영초처럼 될까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적용이 되면요, 이 학교는 공영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 건설사 부담이 크게 줄게 되겠죠.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복영초 사태를 지금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 승인 전에,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게 대전시장하고 교육감 그리고 이 건설사 대표가 이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서도 이렇게 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문서들을 좀 봤습니다. 공문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대안 제시는 그동안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10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이 건설사 대표가 면담을 요청한 거고 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건설사 주장에 따르면요, 이 아파트 사업 승인이 안 되고 승인이 돼야 그다음 분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정이 계속 미뤄지니까 자신들이 하루에 물어내야 될 그 이자만 뭐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 협의 매수를 위해서 이 금융권에서 차입한 돈, 이것에 대한 이자겠죠. 건설사도 나름 좀 급한 사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 또한 이 복영초 사태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그 협의해주기도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대전시도 이제 정부의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일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만남을 보는 시각도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각은 이제 대전시 의회의 정기원 의원인데 이 정기원 의원은 이 만남이 이 건설사 이익만을 생각하고 특혜를 주기 위한 자리 아니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설 업체 쪽도 취재를 하셨는데요. 현재 협의 매수된 게 현재 몇 %인지 이것도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까? 앞서 얘기한 그 최근까지 실무 협의가 이제 1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40%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72%까지 확보를 했다고 했고요. 조만간 8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도 지금 사정이 급한 것도 있고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해서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 매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각 기관들이 더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 없을까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이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 법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인데 이 법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부대 조건, 그러니까 참고 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또 별개로 또 하나는 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능력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공문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세채라나 거듭해서 이제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공문을 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니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보는 또 시각이 있겠죠. 그래서 좀 결론삼아 말씀드리면 지자체나 사업 시행자는 이 교육청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동시에 교육청도 이러한 요청을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정도의 학교용지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최선주 기자 수고했습니다.